대통령이 1년 전에 계엄을 이미 준비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날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됐느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거라서 좀 곤란하긴 한데 소스가 굉장히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의 원천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지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사령관한테 계엄 관련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 그런 말을 여인영 사령관이 종종 했었어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그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최초가 작년 12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물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나와 있었고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을 불러서 이제 만찬을 한 거죠.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처음이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지난 3월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조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비상조치는 계엄이죠.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참석자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김용현 경호처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년 12월까지는 계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에 적은 거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맹신적으로 바뀌었다. 추정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김용현 전 장관한테 넘어와가지고 설득이 됐고 그리고 3월 한남동 관저 모임 끝나고 나서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맹신론자가 된 상태였고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밤늦게 국방장관 공간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엄하자 말자. 거기서 말싸움이 벌어질 때 신원식 장관은 이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라면서 반박을 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이게 계엄이 불법적인 게 아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 행사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놨는데 신원식 장관이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8월 갑자기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오고 그 인사가 났을 때 다들 놀랐어요.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김용현 씨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는 갈 수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당은 특히 그랬고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입틀막 등등 야당한테 미운 털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되면은 청문회에서 이게 몸성이 통과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김용현 씨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감히 국방장관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제는 그게 수수께끼가 풀리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김용현 경호처장도 계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조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계엄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 하겠다는 거야. 걸림돌이 됐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